네, 반갑습니다. 자, 시험 준비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범죄학은 이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 있죠. 자, 5번하고 7번, 5번, 7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자, 12번. 자, 근데 12번은 우리가 한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16번. 자, 16번이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간 내용인데, 자, 18번은 여러분이 추론을 했으면 답이 나오는 형태였을 거고, 그래서 한 4개 정도, 4개 정도, 그래서 한 80점 이상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1번. 자, 1번. 자, 1번에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 깊은 사람 누구냐 그랬어요. 이렇게 박스를 줬죠. 그죠? 박스. 자, 박스의 내용을 보고, 그죠? 자, 학자가 누구냐, 그죠? 학자. 이거는 뭐 전형적인 출제용이잖아요, 그죠? 자,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해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거야, 억제. 억제에 나왔죠, 억제. 그 다음에 형벌과 비례. 자, 비례. 그러면 이거는 고전주의 관점이에요, 고전주의. 그러면 고전주의 관점이니까 자, 1번에 베케리아밖에 없어요. 베케리아. 그래서 여기서 억제라든가 자, 범죄와 형벌의 이제 비례. 그죠? 비례 관계. 자, 이 비례.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고전주의라는 이제 입장을 찾아내고요. 고전주의 관련 학자 베케리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연구 방법. 자, 우리가 연구 방법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동영에서도 했었고, 그죠? 자, 피해자 조사, 암수 범죄를 파악에 용이하다. 실험 연구, 실험 연구는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용하다. 사례 연구, 특정한 범죄자의 생애를 연구하기 위해 유용하다. 자, 그 다음에 참여 관찰. 참여 관찰은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사례가 적다. 그죠? 사례가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동화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참여 관찰은 문제점이 있어요. 참여 관찰은 직접 관찰 방법이지만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주관, 개입. 자,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높다. 그래서 낮다 그랬네요.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발전 과정. 자, 고전주의 범죄학. 범죄 원인에 대한 관심을 두기보다, 원인보다. 고전주의는 주로 형벌이나 범죄에 집중을 했었죠. 범죄가 왜 발생하나 보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동행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1번. 맞습니다. 2번에 실중의 범죄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고전학파를 비판하며 범죄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결정론적 시각을 가졌죠. 비결정론. 자, 이것도 쉬웠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동영에다 제가 내기도 했었는데 고전주의가 비결정론이고요. 비결정론. 자, 실정주의는 결정론적. 결정론이죠. 결정론. 자, 결정론적 시각을 가졌다. 자, 3번. 자, 2번 틀렸고요. 신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은 실증주의 범죄학 관련 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관련이 있다. 최근 범죄학 연구는 통합 연구죠. 통합. 뭔가를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4번.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생물학. 자,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자, 롱브로조. 자, 롱브로조는 범죄인을 일반인에 비해 얼굴이나 두개골 등의 신체 전반에 걸쳐 생물학적 열등성이 존재하는 생리적 범죄인을 주장했다. 땡동댕. 클레치머면은 체형론이죠. 세장형, 근육형, 비만형으로 분류한 후에 각각의 신체 특징별 범죄 유형을 연구했다.
덕데일. 덕데일은 이제 주쿠가 연구를 했다. 주쿠가. 있죠? 주쿠가. 가계 연구. 가계 연구. 자, 4번에 보면은 허칭스와 매드닉이죠. 자, 허칭스와 매드닉. 자, 얘들은 뭐 한 거야? 자, 옛날에 이제 우리가 동영에다가 많이 했었는데 입양화 연구를 한 거죠. 입양화 연구. 그죠? 입양화 연구. 자, 그러면 쌍생화 연구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쌍생화 연구. 쌍생화. 자, 쌍생화 연구는 랑게라는 사람이 있었죠. 랑에, 랑게, 랑에라고도 하고, 랑게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해서 틀리게 만들어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동영을 풀어봤으면 충분히 답이 나왔던 문제로 판단됩니다. 자, 5번. 자, 5번. 자,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 자, 그래서 낼 만한 거 다 냈다고 생각됩니다. 판단이 돼요. 자, 심리학적 범죄 이론. 자, 신작적 범죄 이론.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범죄자의 현재 상황보다 초기 아동기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이 있다. 아동 형성된 성적 에너지, 리비도에 대한 초점을 둔 거죠. 자, 스키너가 나오는데요. 스키너. 자, 요 문제는 아마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1번 아는 거고요. 3번에 콜버그, 그죠? 콜버그. 자, 불일치, 아이젠크. 자, 성격 이론 나왔습니다. 자, 스키너를 보시면, 자, 스키너. 자, 스키너의 행동 이론은 뭐냐죠? 자, 그러면 외부 자극의 영향보다는 내적인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자, 스키너는 내적 요인보다, 그죠? 내적 요인보다 외부 자극을 더 강조한 거예요. 외부 자극. 자, 여기에 중점을 뒀다. 다시 말하면, 자, 외부 자극의 영향을 중시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 이거를 중시합니다. 이거를 중시하고 외부적인 요인은 무시되었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러면 스키너의 생각은 뭐냐면은 요겁니다. 스키너. 자, 스키너는 관찰 가능해야 된다. 근데 내부적인 요인은 관찰할 수 없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관찰하겠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자극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게 스키너의 행동 이론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건데 5번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5번. 자,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위 간의 불일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이젠크의 성격 이론, 극단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은 유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자의 범죄 원인을 자, 파악은 어렵다. 자, 6번. 무지하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거시론적 관점이 있었고, 거시적 관점, 미시적, 자, 접근이 있었죠. 그러면 거시는 뭐였어요? 구조 원인, 그죠? 구조에 있는 거고, 구조 원인. 자, 미시적은 과정 원인이다, 그죠? 과정 원인. 그러면 과정 원인인데, 그죠? 자, 지금 문제가 미시론을 물었어요. 미시론. 그러면 미시론을 물었으니까 미시론을 골라봐라. 우리가 미시론적 관점은 뭐였습니까? 항락통. 그죠? 항락통이죠. 항락통. 자, 사회 학습 이론. 자, 그 다음에 낙인 이론. 자, 통제 이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밀 뒤륙갱의 아노미는 것이죠. 그러면 기억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기억은 답이 될 수 없으니까 자, 1번, 3번 없어지겠네. 그죠? 1번, 3번은 답 아니다.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다. 2번, 4번을 비교해 보니까 니은은 디귿은 공초 들어가 있고 니은. 자, 니은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니은 서들랜드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이죠. 그래서 니은 들어가야 돼요. 자, 요것만 가지고 답 2번이 나옵니다. 그죠?
에건위의 일반 긴장이론. 자, 일반 긴장이론. 자, 그 다음에 제도적 아노미 나왔네요. 자, 일반 긴장이론. 자, 일반 긴장이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스너. 자, 이렇게만 풀었다면 니온에서 충분히 답이 나오는 형태다. 자, 7번. 자, 합의문화이론. 그러면 밀러의 합의문화이론. 자, 밀러의 합의문화이론. 자, 좀 어렵게 나온다면 밀러와 코엔의 합의문화의 비교가 나올 것인데 여기는 이제 밀러가 주장했던 합의문화의 관심의 초점이에요. 관심의 초점. 자, 이것도 우리가 기출에서 풀어봤던 유형이었습니다. 말썽 부리기, 토러블, 그죠? 말썽을 일으키는 거. 강인함, 그죠? 자, 힘의 과시, 남자다움을 중시, 영악함, 그죠? 영악함, 땀을 속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4번은 뭐예요? 4번. 자, 4번은 저 4번 운명주의. 자, 운명주의라는 게 있고 운명주의. 자, 운명주의는 어떤 내용이죠? 자, 노력으로 안 된다. 그죠? 노력으로 안 된다. 자, 그러면 외부에 있다. 그죠? 외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되는 거다. 옛날에 그 신림동에서 옛날 사법시험 많이 준비할 때 칼부림 난 적이 있어요. 사람 하나 죽었는데. 싸움이 왜 났냐. 그 이제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관악산에서 막걸리 사놓고 이제 마시는 거예요. 아니, 공부만 해도 바쁜데. 그리고 쓸데없는 거 싸운 거예요. 자, 시험 합격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 아니다. 노력이다. 그리고 싸움이 난 거예요. 말리던 애가 칼 맞아 죽었거든, 그때. 아니, 그거 뭐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노력을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된다. 똑똑해야 된다. 결정돼 있다 보는 시각인데 이게 운명주의예요. 운명주의. 자,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죠? 자, 간섭을 기피하는 현상. 간섭을 받지 않으러 가는 거. 간섭. 간섭이 안 된다. 간섭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것을 자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운명주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7번이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자,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썼다면 풀 수 있는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자, 8번에 자, 허쉬의 4배 유대 이론. 4배 유대 이론. 이 문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동영에서 했던 문제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전념이 뭐고 애착이 뭐고. 그죠? 자, 그러면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갑은 본인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학과를 진학을 했다. 수업에 집중했다. 그죠? 자, 기억은 뭡니까? 전념입니다. 일상적인 활동에 전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찰활동. 학과에 실시하는 학생 순찰을 가입하여 방과 후에죠.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가 되네요? 참여가 됩니다. 참여. 자, 참여.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9번. 자, 9번. 자, 통제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제 이론. 자, 통제 이론. 자, 요 문제는 트릭이 있었어요. 경찰학보다 범죄학이 난이도가 조금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자, 그러면 통제 이론에 대한 내용. 자, 통제 이론. 1번의 레클레스죠. 레클레스의 자아관념. 자아관념. 자, 2번의 나이. 나이도 마찬가지로 통제 이론이죠. 자, 3번의 맞자. 그죠? 맞자. 자, 맞자의 자, 중화기술 이론이죠. 맞자. 자, 맞자의 중화기술 이론. 중화기술. 자, 4번. 자, 4번에 가프레슨. 가프레슨. 자, 자기 통제력. 자, 가프레슨. 자, 낮은 자기 통제력. 자, 자기 통제력. 자,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9번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때 분명히 내용을 봤을 거예요. 내용. 그죠? 내용을 봤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용에 문제가
안 보여요. 그죠? 아마 여러분이 구문 문제를 푸실 때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디가 틀렸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자, 아마 우리가 이제 동영에다가 풀어본 유형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통제 이론에 대한 것이다. 그죠? 통제 이론. 그러면 답이 3번인데, 그럼 왜 3번이냐? 맞자의 중화기술 이론 내용 맞아요.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화기술 이론은 뭐예요? 사회 학습 이론이잖아요. 학습 이론. 요거란 말이에요. 통제 이론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학습 이론, 낙인 이론, 통제 이론이 있는데 이거를 물으면서 학습 이론의 내용을 던진 거예요. 크게 봐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아마 내용에 집중을 했다면 여러분이 답을 못 찾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답이 보이는데 디테일하게 봤으면 답이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자, 10번. 자, 10번은 사례가 나왔네요. 자, 뭐냐? 자, 사례와 이론. 자, 사례와 이론. 요즘에 범죄학의 유형 중에 하나가 요 유형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갑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에 따돌림 받고 게임에 빠져 TV를 보던 중에 조폭, 두목, 일대기를 심취하여 폭력물을 보고 영상물을 보고 그죠? 자, 뭘 한 거예요? 동일시했네. 그죠? 자, 요게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죠. 차별적 동일시. 보고 배웠다. 그죠? 영상물을 보고. 자, 니은은 뭡니까? 자, 을은 교도소 출소 후에 전과자는 부정적 인식. 그죠? 자, 부정적 인식 나왔어요. 인식하면 뭐 나와야 돼요? 이거는 낙인 이론 나와야죠. 낙인 이론. 자, 낙인 이론. 근데 문제는 요거죠. 이것만 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자,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은 개인이 범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과정이론이다. 차별통일시. 자, 과정이론. 왜 과정이론이냐? 자, 이거는 차별통일시는 사회학습이론이란 말이에요. 그죠? 학습이론은 과정 원인에 두는 거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낙인이론은 뭐예요? 사회 반응 이론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글레이저는 동일시를 통해 직간접의 접촉을 통한 동일시를 통해 범죄 행위가 학습된다. 자, 서들랜드는 말이죠. 직접적인 접촉으로 보고 배운다 라고 했는데 직간접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다. 이게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입니다. 자, 4번. 니은을 주장한 베커. 베커는 1차적 일타. 이야, 요건 아는 거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낙인이론에서 자, 탄넨바움에 뭐가 있었어요? 악의 극화라는 게 있었죠? 악의 극화. 자, 그 다음에 러머트의 1차적 일탈. 자, 2차적 일탈. 자, 베커 하면은 뭐 나왔어요? 주지위. 그죠? 주지위. 기억나시죠? 요 문장. 자, 우리가 동영에도 많이 했었는데 기출에도 했었고.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근데 10번은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그걸 판단이 됩니다. 자, 11번. 비판범죄학. 자, 비판범죄학은 범죄를 하류층의 권력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 개념이다. 기존의 범죄학들은 뭐였어요? 하류계층에 집중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 비판범죄학은 상류계층의 범죄.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가진 자들의 어떤 가치나 규범을 반영한 것이다. 법은 공평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터커 나왔네요. 터커. 자, 터커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을 주목했다 그랬죠. 자, 이것을 비범죄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비범죄화, 신범죄화, 과범죄화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범죄로 규정되는 것들은 자, 가진 자들의 어떤 가치나 규범들이 반영된 것이다. 자, 볼더의 집단 갈등 이론. 자, 집단 갈등은 집단 간의 투쟁의 결과다. 그죠? 그러면
집단 간의 투쟁의 결과니까 전통적인 범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가진 자들의 어떤 범죄, 그죠? 가진 자들의 어떤 규범들이 규정이 되고 그것을 위반함으로써 하류 계층이 위반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통적인 범죄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갈등 이론 이런 것들은 갈등 이론 전통적인 범죄보다는 그죠? 상류 계층의 어떤 범죄라든가 하류 계층의 범죄, 계층 간의 어떤 갈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거죠. 자, 퀸이 요거는 11번은 4번 많이 했잖아요. 퀸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주장했죠. 적응범죄와 대형범죄. 자, 적응범죄와 그 다음에 저항범죄, 대항범죄. 자, 대항범죄로 나눴던 사람 퀸이. 자, 1, 2, 3번은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4번에서 충분히 답이 나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자, 통합 발달이론. 자, 통합 발달이론. 자, 여기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 좀 있는 것들을 5번, 7번, 9번, 12번 정도로 봅니다. 자, 패터선 나왔죠? 패터선. 자,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조기 개시형, 만기 개시형, 숀벨리 나왔네요. 숀벨리. 자, 근데 12번에 2번. 자, 우리가 보니까 뭔가 나눴다. 그죠? 청소년 한정기, 청소년기 한정형. 자, 청소년기에만 비행을 저지르고 성인 되어서는 범죄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생애 지속형. 그죠? 자, 이것도 기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동영에도 나왔었고요. 그죠? 자, 이게 누구예요? 모비트라는 사람이죠. 모비트. 자, 모피트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기출 범위를 그렇게 벗어나진 않았다. 자, 엘리어트 나오죠? 엘리어트. 자, 샘슨과 라움. 그죠? 자, 나이 등급 이론. 그죠? 나이 등급 이론. 자, 13번은 보니까 자, 용어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자, 무엇을 보고 이게 뭐냐.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시간이 조금 소비됐을 겁니다. 살인범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일반 살인과 다중 살인으로 나눌 수 있다. 한 명 죽인 거, 여러 명 죽인 거. 보통 일반 살인은 피해자가 한 명인 걸 말한다. 다수의 살인은 피해자가 2에서 4인 이상을 의미한다. 다수 살인을 시간, 장소에 따라 세분화해 보면 다수 살인 땡땡은 기억이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자, 한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를 발생했다. 한 사건. 그러면 한 건에서 여러 명을 살해한 거예요. 여러 명. 자, 이것을 대량 살인이라고 합니다. 대량 살인. 자, 니은은 심리적인 냉각기를 거치지 않고 옮겨 다니며 하는 거다. 계속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냉각기가 있느냐 없느냐? 냉각기 없이. 자, 냉각기를 가지고 하는 거. 그죠? 요거는 뭐예요? 자, 이거는 연속살인. 자, 연속살인이라고 하죠. 연속에 쭉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냉각기가 존재하는 거. 이것을 연쇄살인이라고 합니다. 연쇄살인. 자, 그래서 대량 살인이니까 자, 기억은 1번 아니면 3번. 그죠? 그 다음에 쭉 하는 게 연속이니까 3번. 3번이 바른 나열이 되겠네요. 자, 14번. 자, 14번은 유형론이죠. 범죄 유형. 자, 화이트 칼라 범죄 많이 했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로 직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경찰학 9번 문제랑 유사한 문제네요. 그죠? 경찰학 9번 문제. 증오범죄. 자, 증오범죄는 인종이나 종교나 장애나 성별에 대한 범죄자의 편견이 범행의 전체 일부 동기가 되어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여 땡. 자, 3번에 보면 피해자가 없다.
자, 피해자 없는 범죄.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뭐가 있어요? 피해자가 없다. 그냥. 그죠? 피해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가피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것까지. 불분명. 자, 이런 것들도 자, 피해자 없는 범죄에 들어가죠. 자, 명확하다 그랬네요. 자, 틀렸습니다. 자, 근데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여 피해자 특정하기 어렵다? 명확한데 어떻게 특정이 안 돼요? 논리도 틀렸고. 그죠? 자,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는 비대면성, 얼굴 대하지 않는다. 익명성, 피해 광범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자, 그다음에 15번죠. 블렌팅앤과 파우스트의 1차. 자, 요거 기억나세요? 그죠? 1차, 2차, 3차. 요것도 이제 우리가 기출에도 있었고 경찰학에도 나오는 거다. 그죠? 제일 넓은 게 1차, 그 다음에 2차, 3차가 있었죠. 그러면 1차는 뭐였어요? 일반 대중.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모델이고요. 2차는 우범자. 자, 3차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시민순찰. 1차, 2차, 3차를 나눠봐라. 시민순찰 1차, 범죄 여치 2차, 구금 3차. 1번 답이네요. 그럼 2번 볼까요? 이웃감시 1차, 특별예방 3차, 우범지역 2차. 그죠? 우범지역 2차, 비상벨 1차, 재수야교육 3차. 그 다음에 비상벨 1차, 이웃감시 1차, 구금 3차. 됐습니까? 자, 지금 15번은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인데 보고 1차, 2차, 3차. 이게 1번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웃감시 1차. 그 다음에 특별예방 3차. 그 다음에 우범지역 2차. 틀렸죠? 자, 3차는 우범지역 1차. 2차. 우범지역. 비상벨 1차. 그 다음에 재수교육 3차. 틀렸고요. 자, 비상벨 1차. 그 다음에 이웃감시 1차. 구금 3차. 틀렸고. 자, 이렇게 풀었다면 답이 딱딱 떨어지는 형태다. 자, 16번이 좀 어려웠다. 16번. 자, 제가 볼 때는 16번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했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찰학보다 범죄학이 난이도가 있었을 거예요. 자, 코니시 클락의 사망적 예방 이론이죠. 사망적 예방 이론. 자, 사망적 예방 기법이 있어요. 예방 기법. 자, 예방 기법이 있는데, 그죠? 자, 요게 깊게 나온 거예요. 자, 요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자, 노력의 증가라고 했죠. 자, 이게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노력의 증가, 노력 증가. 자, 노력 증가. 자, 그 다음에 위험 증가. 자, 위험 증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보상을 떨어뜨리는 거죠. 보상 감소. 자, 보상을 떨어뜨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자극을 감소. 자극 감소. 자, 그 다음에, 그죠? 자, 변명 제거. 자, 이 5가지에다가 또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변명 제거. 자, 그래서 이 16번 문제가 상당히 지엽수로 출제가 됐다. 지금 나온 거는 노력의 증가와 관련 없는 것을 골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노력의 증가. 자, 대상물의 강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접근 통제. 맞습니다. 노력 증가. 그 다음에 출구 검색. 우리가 대상물의 강화를 표적 강화라고도 해요. 대상, 타겟. 아시겠죠? 자, 타겟. 그 다음에 시설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출구 검색. 뭐 차단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차단. 자, 자연적 감시. 자연적 감시는 뭘까요? 자연적 감시는 자연적 감시는 위험의 증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이 문제는 아마 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5가지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고, 이 5가지의 예시들이 5가지씩 있는데, 자, 여기 5개, 여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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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해서 이제 25가지 나오는 거예요. 25가지. 자, 그래서 여기에 쭉 나열되는 것을 자, 큰 틀을 가지고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16번 문제는 여러분이 아마 찍는 상황까지 갔을 걸로 판단이 돼요. 자, 17번은 쉬웠죠? 자, 17번 CPTED죠. CPTED. 자, 그래서 땡땡 경찰서에는 관할구역에 방치된 자, 공카페가죠. 그 다음에 협조하여 공패가는 카페로 조성, 벤치 나왔네요. 벤치, 카페 나오고. 그죠? 무엇입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공공장소라는 말을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박스 안에 여기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다. 그죠? 그럼 여기에 기본 원리가 뭐냐죠? 공공장소, 벤치. 아마 벤치라는 말에서 활동성 이걸 찾아냈을 것 같은데 벤치. 자, 벤치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활동성의 강화, 지원이라고도 합니다. 자, 18번. 자, 18번은 저 일상활동 이론이에요. 자, 일상활동 이론. 자, 이번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아마 이거는 현직이 아니라 대학 교수가 들어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일상활동 이론. 일상활동 이론은 누구나 범죄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범죄가 발생한다. 라는 논리인데,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뭐예요? 자대부죠. 자대부. 자, 요게 이제 기역의 예가 되는 겁니다. 감시자의 부재. 자, 그러면 여기서 기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은 거예요. 감시자. 그죠? 감시자죠, 감시자. 그러면 우리가 기출 기억나세요? 자, 아니다. 그죠? 동역에다 제가 냈었구나. 감시자의 부재에서 경찰관의 역할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일상활동에서 감시자라고 하는 거는 경찰, 공권력은 안 들어가요. 공권력이 아니라, 그죠? 물건의 소유자라든가 일반 시민들, 소유자 등에 초점을 둔 것이 감시자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확장한 개념이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을 좀 확장한 개념이 요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수정 이론이에요. 수정 이론. 자,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통제 요인이 되는 겁니다. 통제. 그래서 범죄자, 그죠? 범죄를 발생하려면 범죄자가 있고, 범죄자. 자, 그 다음에 장소가 있고, 저 장소. 자, 그 다음에 대상물, 그죠?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 자, 그러면 요거를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통제. 그러면 이제 범죄자는 통제인이 있죠. 통제인. 자, 대상에 대해서는 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시인. 그죠? 감시인. 자, 감시인. 자, 장소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요렇게 수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자, 뭔가 이제 대학 교수의 느낌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걸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감시자라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으면 될 겁니다. 범죄지가 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일상활동 이론의 3요소가 시공간에 수렴했을 때 범죄가 발생을 도식한 것이다. 두 모형은 범죄 해결,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망적 예방 기법과 관련이 있다. 기억의 구체적인 예방 기법으로 기억. 기억은 아까 감시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그죠? 감시자. 소유물에 대한 표시. 감시자와 소유물의 표시? 출입문 잠금장치. 자, 잠금장치. 금고의 활용. 요거는 말입니다. 지금 나열되어 있는 예시들은 대상에 관계된 거예요, 대상. 대상, 타겟을 강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의 수정 모형은 기억의 개념을 보다 구체한 것으로 동기화된 범죄들을 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인, 시설 장소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범죄를 통제하는 통제인, 장소에 대한 관리인, 대상에 대해서는 감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 여기서는 공권력은 포함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소유자라든가 물건의 이제 점유권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범죄학이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한 중간 정도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그림도 아마 처음 보실 거고 16번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18번은 이것만 알았다면 답이 나왔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16번은 좀 힘들었을 겁니다. 자, 다음 중 범죄 이론에 대한 내용. 이거 보니까 우리가 동행에서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죠? 범죄자와 자, 이제 접촉할 수 있는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게 뭐였어요? 생활 양식 노출 이론이죠. 생활 양식 노출 이론. 자, 그래서 생활 양식 늦게 혼자 다니는 사람. 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사람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노출. 자, 이게 이제 생활 양식 노출 이론이죠. 요거는 뭐 5초 컷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회복적 사법. 자, 회복적 사법. 자, 요거는 기출에서 무지하게 풀어봤던 문제 아니겠어요? 기출 문제에 이것만 해도 한 30문제 풀어봤을 텐데. 그죠? 기출. 자, 우리가 이제 응보적 사법이라는 게 있고, 응보적 사법. 자, 응보적 사법이 있었고요. 자, 회복적 사법이 있다. 그러면 시각이 다른 거잖아요. 응보적 사법은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벌을 하고, 그죠? 처벌하고. 자, 위하를 하는 거죠. 회복 사법은 뭐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피해 회복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로 합의를 통해서, 그죠? 용서를 하고, 그리고 가해자는 어떻게 사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참여를 중시한다. 맞습니다. 중재나 협상이나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 그죠? 가해자의 처벌. 가해자의 처벌은 뭡니까? 가해자 처벌은 응보적 사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양형 서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동체 내에 재통합. 자, 여기 이제 기억나십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용서하고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재통합. 서로 이제 화해할 수 있도록. 자, 이론적 근거는 블레이스 웨이트. 재통합 수치 이론을 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가만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내용들이 출제가 됐긴 했어요. 자, 요거는 아마 이 그림은 처음 보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요것만 찾았다면은 충분히 답이 나왔던 유형이에요. 자, 요것만 찾았다면 충분히 답이 나왔을 거고. 자, 요거는 동영에서 많이 풀어봤던 거. 이것도 동영에서 풀어봤던 거. 자, CPTED 마찬가지. 여기서는 난이도가 이제 따져본다면 18번 정도가 한번 중간 정도? 자, 16번은 상. 그죠? 16번. 16번은 아마 찍어야 되는 문제였을 겁니다. 16번. 자, 15번은 패턴 문제로 어렵진 않고 14번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죠. 13번은 아마 용어는 아마 처음 보실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마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자, 12번은 이제 모비트.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동영에서 몇 개 풀어봤던 거예요. 자,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긴 했지만 충분히 배운 내용에서 답이 가능했던 거고요. 자, 10번은 푸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어렵진 않게 시간만 좀 소비했다면 풀었을 거고. 자, 19번은 이제 유형에만 좀 집중을 했다면 내용이 아니라 큰 분류로 봤다면 좀 쉬웠을 겁니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동행에도 하긴 했었는데, 그죠? 자, 7번 문제. 8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자, 코에는 이게 집단 자율성이라고 그랬고, 밀러는 그냥 자율이다. 그죠? 자율. 자, 5번은 이제, 스키너. 스키너가 우리가 아마 한 적이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저도. 스키너가. 그래서 따져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틀린 문제들은 5번, 7번, 자, 9번은 요령만 있었을 때 풀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2번 하고, 그 다음에 16번, 그 다음에 18번, 뭐 한 5개? 자, 5개. 5개 좀 어려웠을 텐데, 그 중에 뭐 하나는 맞췄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최소 80점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80점. 자, 그래서 이제, 좀, 평균 한 80점 정도로 봅니다. 평균 80점. 8점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기출 많이 풀어보시고, 수업에 좀 많이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요령에 있었다면은 아마 90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제 최소 한 80점 정도로 봅니다. 최소 80점. 평균 아마 85점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85점. 자, 그래서 이제 범죄학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로 판단이 돼요. 중간 정도. 자, 근데 경찰학이 너무 쉬웠어요. 경찰학이 쉬웠고, 그 다음에 형사법은 한 중간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경행이 일반 공채보다는 조금 성적이 컷이 조금 낮게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자, 지방처벌로 다르겠지만, 그죠? 시도경찰법은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범죄학도 보면은 뭐 변하지 않는 거니까, 범죄학은 다행스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차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8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준비하셔야 된다, 2차를. 아시겠죠? 바로 준비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뭐 발표 날 때까지는 좀 쉬신다 하더라도 발표 나자마자 빨리 이제 학습 모드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험장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아, 이거 아는 건데. 아, 그때 이걸 쓸 걸. 아직까지도 술 마시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험은 끝났어요. 시험은 끝났으니까 빨리 잊어먹으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2차를 대비를 하십시오. 합격하셔도 2차를 준비하십시오.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 2차 발표가 조금 애매해요. 최종 발표가 1차가. 그래서 최종 발표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 나고 준비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2차를 1차 이제 필압 하셨다 하더라도 자, 이제 2차를 좀 조금씩 대비하시는 게 자, 안정하게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보험 하나 들어는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지금 이제 뭐 합격하신 분도 있을 거고 합격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 합격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2차로 가시라. 자, 지금 여러분이 아마 정상에 거의 다 와 있단 말이에요. 멈출 이유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2차를 해서 어떻게 갈 건지를 고민하시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대비하시는 수고하셨고 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